네, 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추석 잘 새셨나요? 네, 저는 지금 아들과 함께 성묘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요. 네, 사실 제대로 된 정리는 아닌데 아까 이제 저희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검경 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검찰개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내나 조국 장관이 어떤 형태로 사법개혁을 할지, 지금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물고 물리는 상태에서 어떤 추진력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소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게 검찰밖에 없어요. 그 이제 기소 독점권이라 그러죠. 옛날에 검경개혁을 할 때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 검경개혁을 할 때 문무일 총장이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 기소권을 경찰한테 보낸다든가 나누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국민의 기소권이 좀, 그러니까 뭐 경찰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국민의 기소권이 침해를 받는다. 즉 형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을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해가지고 불기소하는 걸로 의견을 통치를 한 경우에 오히려 검찰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 기소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거죠. 이게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그 비위 사실에 대해서 불기소로 경찰에서 송치해 온 걸 기소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경찰이 잘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건 좀 뭐랄까 너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소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독점은 사실 거의 모든 일에서 독점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기소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문제를 낳냐면요, 우리가 검찰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만 검찰이 기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3심제가 아니라 4심제가 된다. 검찰이 이걸 유죄로 인정을 해야만 기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재미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택도 없는 그런 고발들에 대해서 걸러낼 필요는 있죠. 그럴 필요는 있지만, 검찰이 불기소를 한 이유가, 물론 이제 불기소 사유서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된 그 국민의 기소권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불필요한 그 기소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지 판단할 만한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걔네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사실 잘 몰라요. 수사를 안 해놓고 불기소하면 어떡할 건데요? 수사를 안 해놓고 증거 불충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기소하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은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검찰한테 넘겼는데 검찰은 증거를 받아가지고 불기소를 처분을 해요. 이건 증거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잘라내는 거지. 그런 판단,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고발한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경찰도 알 수도 없어요. 짬시키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소 독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냥 기소권 자체를 검찰도 할 수 있고 경찰도 할 수 있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수사권도 마찬가지.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서 검찰은 경찰을, 경찰은 검찰을 기소할 수 있게 만들면 되죠. 그거 왜 안 합니까? 지금 검찰의 모든 기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점을 하고 있고, 수사 지휘권, 공소 종결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독점을 하고 있고, 경찰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둘이서 알력 다툼 나오면은 맨날 이런 애 저런 애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서로 독립시켜 줍시다. 서로. 경찰은 행정부고 검찰은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행정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알 바 없고 공수처 내나 만들어봐요. 누가 올라갈지. 공수처에 올라가는 사람들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네, 그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바뀌는데요? 경찰들은 판사나 변호사는 아니잖아.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형사법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시험 치고 들어가죠. 형사법은 전문가라 이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도 많고.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기소권을 안 줘? 어차피 기소는 형사법에서만 쓰는 건데, 형법에서만 쓰는 건데, 그죠? 그런 문제들 일단 하나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이 적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게 한두 개입니까? 뭐 어떤 새끼들은 또 숨길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할 거고 일할 거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검사들은 상당히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일반적으로 노동 문제에 있어가지고 업무량이 많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야근비 같은 거 얹어주고. 그렇게 해갖고 힘들더라도 돈이라도 많이 받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을 투입을 해갖고 일을 줄이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 몰리는 일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일단 검사들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능력 되는 사람들이지 뭐 사법시험 쉬운 거 아니고 다 인정합니다. 예, 검사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검사 임금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다. 봉급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사건이 덜 들어오진 않을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국민들의 공소권이 기소권이 많이 보존이 될 텐데 돈 많이 주는 걸로는 사실 원칙적인 해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더 뽑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군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로스쿨에 검사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을 다시 기용을 해갖고 검사의 숫자를 충원하겠다라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목표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 사시 출신의 사람들과의 그런 알력 다툼 같은 것들을 이것도 일종의 개파겠지. 개파 싸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겠다 라는 그런 기분도 있고 일단 그런 업무량에 대한 문제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일을 줄이거나 돈을 높이거나인데 일을 줄이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쪽이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행정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더라고. 공무원들의 임금을 너무 낮추잖아요.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나 업무 중요성에 대비해가지고 그 사람 공무원들이 받아가야 되는 그 봉급을 줄여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패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부를 보면요, 아주 합법적인 부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관예우예요. 뭐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어차피 안 잡아가는데. 있다고 얘기해도 되지 사실. 뭐 있으면 뭐 잡아갈 거야? 이번에 그 버닝썬 수사했던 경찰이 김앤장 간다대요. 예, 얘는 상도덕 없는 겁니다. 버닝썬은 이 사람이 안 잡아가지고 버닝썬에 대해서 만약에 김앤장에서 변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잡아야 될 사람이 변호하는 쪽에 가는 거잖아. 그래서 상도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되는 수사 책임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차지해갖고 돈 받는 거, 이거 물론 이제 공직 끝나고 가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건 공직이 끝나고 갔을 뿐 사실상 거래예요. 그 사람들이 수사권이나 공소권, 기소권 같은 것들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들고 있을 때 자기가 무마시켜버리고 짬시켜버린 다음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로 가고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가지고 뭐 수억 받고 있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 검사장이나 제가 생각할 때 차장급 검사 좀 되는 사람들이면 변호사로 취업 못해야 돼요. 뭐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뭐 그러면 되겠냐? 직업의 선택의 자유? 일단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그 계약서, 근로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퇴직 시에 쓰는 서약서가 있어요. 뭐냐면 경쟁업체 안 간다는 거야.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를 해갖고 경쟁업체를 갔을 때 별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를 소송을 걸어봤자 못 이기죠. 근데 이제 중요 연구를 맡았던 연구원들이나 임원들은 그런데 못 간다 이거죠. 가면 안 된다. 기업의 영업 비밀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1, 2년 내에 가가지고 다 후드로 까발리면 그 상도덕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민사상에 문제가 있는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해 배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이나 아니면은 차장검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이미 그 수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잘 해가지고 뭐 좋은 실적을 만들고 사건을 한다고 해봤자 자기 노후만 불안해지는 거잖아. 그거 대충 뭉개고 그냥 그쪽 김앤장 같은 데 가고 한 자리 차고 앉아있는 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법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는 검찰한테 돈을 주거나 명예를 줘야 돼요. 권력을 줘야 돼요. 근데 권력을 줬으면 돈을 뺏거나 돈을 줬으면 권력을 뺏어야 됩니다. 김앤장이나 이런 데 가는 돈, 그리고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쯤 돼가지고 정보와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재를 불릴 수 있는 그런 권한, 이 둘 다 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안 되죠. 막아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차장검사로 있던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변호사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변호사 개업하는 데 있어서 약 10년 정도의 개업 불가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0년 너무 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차장검사 이상으로 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챙겨주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김앤장 같은 데 가서 변호사 개업을 안 해도 되도록 연금 같은 것들을 좀 더 빠방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평검사가 김앤장 가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권력 있는 검사들이 그런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차장검사, 부장검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 짬시키지 않을 사람들만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연금을 받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사이에 가게 되면 만약에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김앤장 같은 데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그동안 받았던 연금,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그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같은 걸로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연봉 차액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배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럼 안 가지. 가는 게 손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권력은 가져도 돈은 못 가져요. 뭐 국가가 돈을 챙겨주는, 그래서 걔네가 깨끗하게 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거잖아. 그 정도 돈을 줘도 돼.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새끼들을 특권 계층에서 끌어내려서 뭐 검찰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그 권력 있고 그 영감 소리 듣고 다니는 사람들을 평민 계급으로 끌어내려갖고 후드로 까갖고 우리랑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러겠냐고.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 보상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검사들에게는 업무 강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검사들에게 대해서는 안정적인 노후와 명예를 갖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상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하라고요. 그럼 개혁 먹혀요.
근데 얼마 전에 내 청원 올라간 거 보니까 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거를 검찰청장으로 바꾸면서 네? 감사로 바꾸면 뭐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아, 검찰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런 아이디어까지는 괜찮은데 검사의 월급이 일반 행정직보다 더 높네 적네 뭐 하면서 그 일반 행정직 몇 급 이하로 수준에 맞춰주세요. 그러면 검찰들이 돈에 대한 유혹을 안 받겠냐고. 사실 죽어라 해갖고 봐보고 로스쿨은 한두 푼인 줄 아세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는 거잖아 얘네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면 안 그럴 것 같아? 똑같아. 인간의 욕망을 하찮게보지 말라고. 인간의 욕망은 똑같아요. 어느 사회든 어느 체제든. 그걸 제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선택하게 해야지. 권력이냐 돈이냐 아니면 평온한 삶이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하면 제어가 안 됩니다. 계획경제 같은 거는 통계학적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마음을 제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파시즘적인 발상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걔네도, 검찰도 자기들끼리 노동조합 만들어서 싸우라 그래. 그건 얼마나 좋아. 노동자의 마음도 알고 지들도 파업하라 그래. 행정부 공무원은 노동자 아니요? 노동자지. 걔네가 제대로 된 노동을 함으로써 그 노동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돈 줘도 돼요. 안 아까워요. 오히려 지금처럼 덜 주고 있는 게, 그러면서 김앤장 가가지고 세상을 뒤틀고 있는 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돈을 주는 게 더 아까워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사법개혁을 얘기를 하면 검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판사, 사법부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소권을 어떻게 좀 맹겨볼까, 기소권이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만들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검사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봐야 됩니다. 승소율이에요. 승소율. 그러니까 기소 대비 얼마나 승소했느냐, 네? 기소 대비 얼마나 승소했느냐거든요. 이게 좀 재미없죠. 그러니까 이길 것만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기소 대비 승소율이라고 하는 거. 이길 것만 기소하면 되고, 질 거는 즐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사실 노동자들, 지금 근로감독관들 도로 통영지청이나 이런 데 가면요,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 사실 두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고학력자여가지고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뭐 해가지고 와갖고 싸우고 그런 거가 그렇게 쉽게 가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 월급이 안 들어왔수다, 월급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사장이 누구냐 모른대, 뭐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럼 월급 통장을 보니까 이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그러면 근로감독관도 사장이 누군지 몰라. 돈을 두 군데서 주니까. 그냥 이제 월급 쪼개기라 그러거든요. 이게 뭔가 싶은 거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싶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야. 누가 사장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뭐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의 그 사장은 이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뭐 그렇게라도 해갖고 돈 받아주면 다행이고, 모르면은 근로감독 갔다 힘들어요. 보면 뭐 사장 톡 가고 그러면 이제 잡으러 또 돌아다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제 좀 여러모로 사법부란다. 검찰이 기소권을 발휘하는 데 있어갖고, 뭐 자기가 불구속 사유에다가 얘기하면 되거든. 고발인의 진술이 뭐 일치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그냥 써놓고 땡기면 뭐 어쩔 건데. 검찰 영감님들이, 똑똑한 영감님들이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검찰이라는 법원을 한 번 더 넘어가야 되는 이 상황을 좀 바꿔야죠.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소를 날릴 수 있어야 돼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소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자신 있으면 기소해서 이기면 되지.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만 따지는 게 아니고 기소율과 승소율에 고프로 얘기를 해야 돼요. 사건은 들어왔는데 기소를 자꾸 안 하잖아. 이길 것만 하잖아. 기소율과 승소율에 고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건이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은 좀 설렁설렁 해갖고 이길 것만 골라냈어. 50건으로. 그래서 이겼어. 90건을 50건 중에 99%를 이겼어. 그러면 이 사람 승소율 99%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개의 사건이 들어왔는데 사건이라는 게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고가 아닌 이상. 무고면 무고로 기소하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엄청 성실한 사람이야. 아니, 그 억울한 시민들을 대변을 해주고 싶어. 그래갖고 90건을 했어. 100건 중에 10건 진짜 아닌 것 같고 해갖고 한 90건을 했어. 그럼 기소율 90%죠. 근데 이 사람 능력도 좋아서 승소율 80%를 했어. 그러면은 승소율 80%죠. 앞에 얘기했던 사람은 50건만 해갖고 승소율 99%라면은 99점이에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80건 해갖고 90건에 기소를 해갖고 80%를 했다 그러면 승소율 80%예요. 앞에 사람보다 뒤에 사람이 더 무능한 거예요. 승소율이 낮으니까. 지금같이 계산을 하면. 근데 곱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사람은 기소율과 승소율의 곱이 대략 해가지고 50%예요. 뒤에 사람은 얼마예요? 72%예요. 뒤에 사람은 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국민의 기소권을 확보를 하는 동시에 승소율도 높은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검찰들이 사건이 들어오면 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조사해보고 말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제끼고 치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좀 더 말이 되는 답안들을 내놓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능력이 있는 검찰들이 진짜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검찰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림 좋지 않습니까? 어찌 왜 맨날 정치하는 검사들만 위에 올라가고 그런 그림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럼 경찰이 검찰들의 비리나 비위들을 봤으면 기소해버려. 왜 기소를 못하는데?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은 검찰이 쌈 싸먹으면 그 다음 어떡하는데? 언론 가가지고 이제 개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 언론에 경찰과 검찰이 싸우고 있는 개싸움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국민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사법기관들, 행정부지만 사법기관이긴 하죠. 사법기관들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에 든다고요. 저 새끼들 어떻게 믿지? 이러면서.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들 중에 하나인 건데, 사실 검찰의 중립성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임명은 대통령이 하잖아. 중립적인 검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힘들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라고, 임명의 대통령을 한다라고 해도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 특수성 때문에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검찰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어요. 거긴 회사라니까. 회사예요, 회사. 거기서 나온 이문정 같은 사람들은요, 맨날 고가 씨받고 이렇게 자꾸 한직을 돌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서 그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게. 그러다가 이제 끝물 대갖고 나가면은 어디 받아주는 변호사도 없고 변호사 업체도 없고 개인 변호사 차려가지고 또 돈 안 되는 것만 수입해서 움직이고 있겠지. 열심히 하고 뭔가 안에서 자정작용을 하려는 사람들은 박살이 나고, 그 안에서 위에 줄을 타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사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줄을 탄 사람들이 부장검사로 가서 명예와 권력을 쥐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부장검사는 큰 권력입니다. 사건 정보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전부 지휘할 수 있잖아. 상당한 권력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까지 준다는 건 좀 구린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이런저런 그런
그 개혁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 같은 거 하지 말고. 공수처 뭐 하면 뭐 할 건데, 거기 그냥 정권 낙하산이지. 새로 만들어진 조직은 엄청난 낙하산입니다. 대법원 하나 얘기 드릴까요? 그 미국은 대법원이 종신제예요. 네, 이 대법원 9명밖에 없잖아요. 대법관은 늘리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법원에 이익감이 많으니까 대법관을 늘리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대법관 늘릴 때 어떻게 하는데요?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을 해요. 국회에서 여당세가 강하고 대통령이 여당이고, 이미 여당이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면은 만약에 9명에서 12명을 늘렸거나 9명에서 18명을 늘려가지고 남는 인원들에 대해서 추천하는 게 전부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은 사법부 자체가 여당세로 바뀌거든요. 이런 형태로 갖고 가는 거를 독재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야스차 뭉크의 위계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름 까먹었다. How Democracy Die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왜 무너지는가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2명의 정치학자들이 써놓은 책에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어떻게 장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장 숫자를 늘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장 숫자를 늘리는 건 신중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국민이 뽑으면 되잖아. 왜 임명하고 지랄이야? 늘리는 그 순간은 국민이 임명하면 되지. 투표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33 나눠서 하든가. 그럼 뭐 크게 문제 없죠. 네. 검찰총장도 투표로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소를 독점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기소가 독점이 안 되면 사실 크게 상관이 없죠. 서로가 견제를 할 테니까. 지금 검찰은 견제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이에요. 검찰을 건드려가서 이길 수 있는 집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언론이고 나발이고 전혀 없습니다. 설마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신문기사로도 기소하는 애들이잖아. 저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 뒤가 구릴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피의자 조사도 없고 뭐도 없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그냥 바로 기소를 했다? 그거는 그렇게 적절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다지 노력을 안 한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모펀드 뭐 알아서들 하시라 그러고.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얘기한다고 진행하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판사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또 생각을 정리를 해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